2억 3천만 무슬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의 손에 든 빨간 검사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9월 1일 오후 7시 15분 자카르타 국립이슬람센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단 한 번의 검사로 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200석 연회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20년간 사랑해온 농심 할랄라면에서 무슬림에게 절대 금기인 돼지고기 성분이 기준치의 8배나 검출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 3일 만에 850개 마트에서 제품이 사라졌고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갔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정부 고위 간부들의 50만 달러 뒷거래 폭로글과 밤중에 발견된 수상한 창고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농심기업은 완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의 성급한 판단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인도네시아 100명의 청년들이 100시간 동안 벌인 놀라운 사과 릴레이의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종교와 경제, 진실과 거짓이 얽힌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르 아이샤입니다. 저는 30년간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할랄 보장기관에서 현장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불법 음식, 마약, 유통부터 원료 생산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죠. 2억 3천만 무슬림의 성스러운 금요일 자카르타 국립이슬람센터 대연회장 1200석이 할랄의 날 연례 평가 만찬으로 가득 찼어요. 오후 7시 15분 라면 12개를 하나씩 검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라면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고 간이 검사 결과도 미표기 성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휴대용 단백질 분석기의 화면이 빨갛게 변했어요. 돼지고기 성분이 기준보다 8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손이 떨려서 정밀 측정 키트를 다시 꺼내 두 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1200명이 모두 제 손에 든 빨간 검사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앞줄에 앉은 종교부 차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들리는 한숨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아스타그 피룰라. 이 말은 이슬람 교도들이 놀랐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슬람 성직자 30여 명이 일제히 일어서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관님, 확실한 겁니까?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제가 분석기 화면을 보여주자 그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단 위 대형 스크린에 긴급 점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22분 뒤 공항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냄새를 맡는 게 두 마리가 농심 라면 재료통을 의심스럽다고 가리켰다는 거였죠. 제가 공항 화물청사로 달려가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만찬 시료와 같은 날짜, 같은 제품 번호 SY24901-5였거든요. 탐지견 맥스가 첫 번째 원료통을 지목할 때 꼬리를 세우며 짖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두 번째 원료통에서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공항 검역관이 15년 경력의 공항 직원이 이렇게 확실한 반응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원료통 뚜껑이었습니다. 허가 스티커가 이상했어요. 뭔가 위에 다시 붙인 것 같더라고요. 접착제가 두 겹으로 발라진 게 보였고 원본 스티커 위에 새 스티커를 붙인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니 아래쪽 스티커가 살짝 드러났어요. 어릴 때 이모의 와룽이 외국 라면 가짜 할랄 오신고로 90일 영업정지를 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벌금 1200만 루피아에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 날들이요. 세 달 뒤 무혐의였지만 이미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부터 외국 라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시료와 원료통이 같은 날 같은 코드입니다. 멈추고 확인합니다. 제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할랄의 날 만찬에서 나온 의심 샘플과 공항 적발 원료가 같은 배치라니요. 단백질 분석기 데이터와 탐지견 반응, 그리고 조작된 스티커까지요. 30분 안에 3일간 완전히 판매 금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억 3천만 무슬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제 소명이니까요. 덧붙인 스티커와 미표기 성분 이 두 증거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7분 제 손으로 긴급 금지 요청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거짓 스티커 하나가 한 집안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끝까지 확인합니다. 새벽 4시 30분 제가 상신한 72시간 전면 금지 요청이 정부 종합청사로 올라갔어요. 하산 위라나타 차관이 종교부보건부무역부 긴급회의를 5시에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궁 상황실에서 부처장 7명이 모인 자리였죠. 제가 상황실 옆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벽 너머로 격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2억 3천만 무슬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교부 차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할랄의 날 만찬에서 이런 일이? 보건부 장관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회의실 문틈으로 보니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할랄 모독 해시태그가 30분 만에 50만 건 돌파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5개 모스크에서 신성 모독 규탄 집회가 예정됐다는 보고도 나왔어요.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산 차관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제출한 농심 인도네시아 공장 현황 자료를 펼쳐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3,000명, 계약 농가 3,000가구, 대형마트 850곳, 학교 급식 1,200곳. 증거가 명확합니다. 제 보고서를 읽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찬 시료 0.08ppm, 공항 원료통 같은 제품 번호, 조작된 스티커. 3개의 고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제 결론이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6시 15분 하산 차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하, 예외를 두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15분 뒤 승인이 떨어졌어요. 국민을 믿게 하는 게 먼저다. 당장 조치하라. 오전 7시 농심 공장 3곳을 모두 문 닫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공장 모두였어요. 제가 현장 확인팀으로 자카르타 공장에 파견됐어요. 생산 중단, 출하 금지, 직원 대기. 명령을 전달할 때마다 3,000가족의 생계가 멈추는 것 같아 무거웠습니다. 보건부 합동조사팀 10명이 새벽 8시부터 현장에 투입됐어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노란색 봉인 테이프가 공장 출입문 12곳에 동시에 붙었습니다. 할랄 보장 기간 긴급 조치,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대형마트 850곳에서 농심 라면 전 제품이 10시까지 철거되는 현장을 CCTV 모니터링으로 확인했어요. 학교 급식 1200곳도 대체 메뉴로 긴급 변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해요? 교육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계약 농가 3,000가구의 원료 납품도 전면 중단됐어요. 이번 달 수확한 고추 5톤이 그대로 창고에. 농민 대표의 하소연 전화가 제게도 걸려왔습니다. 판로가 막힌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오후 2시 하산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제가 브리핑룸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기자 80명이 몰린 정부 종합청사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할랄 인증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72시간 안에 전면 재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관이 답했지만 제가 봐도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이슬람 단체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격렬했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오늘 안에 전면 봉인하세요. 저녁 6시 농심 라면이 사라진 마트 진열대를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20년간 인도네시아인들이 먹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느껴졌지만 2억 3천만 무슬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검사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농심 인도네시아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진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할랄 보장 기간 현장 책임자로 회의 참관을 요청받았습니다. 리무 조법인장이 직원 3,000명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궁금했어요.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장이 언제 다시 돌아갈까요?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산직 직원 800명이 회사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리무조가 회사 전체 방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본사 2층 모니터링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리무조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보니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할랄 인증에 의문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부터 전 직원에게 1년치 급여를 선지급하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평균 월급 500만 루피아 12개월 1,800억 루피아. 한국 돈으로 약 120억 원이었어요. 설비와 기술도 지역사회에 기증하겠습니다. 리무조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자카르타 공장의 생산 라인 3개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기술진 200명이 6개월간 교육을 담당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투명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일부터 라면 만드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포장까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실에서 실시간 댓글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 진짜 책임지네. 투명하게 공개한다니. 반응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비난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리무조의 대표 발언이 전국 생중계로 나갔어요. 법적 다툼이나 해명보다 우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9시 투명 공개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제가 현장 검증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원료 공급업체 15곳 리스트, 할달 인증 과정 6단계, 품질 관리 체크포인트 23곳 모든 게 공개됐어요. 스티커 부착 과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무조가 실제 생산 라인 영상을 틀었어요. 정품 할랄 스티커는 이렇게 한 번에 부착되며 접착제도 단일층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본 덧붙인 흔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4시간 한라인도 개설하겠습니다. 할랄 의혹 신고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국민 누구나 언제든 의심되는 부분을 신고하시면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 반응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농심이 책임진다는 기사가 대중들의 응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기업 처음 본다. 투명성이 진짜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오후 10시 저는 본사를 나서는 순간 심정이 복잡해졌어요. 72시간 금지 조치를 요청한 제 입장에서 리무조의 전격적인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책임을 이렇게 지는구나.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치 급여 선지급, 설비 기증, 전 공정 투명 공개 이 정도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같은 제품 번호, 조작된 스티커, 미표기 성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걸까요? 다음날 오전 9시 학부모연합회 대표 10명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 모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 대응팀장으로 직접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정말 안전한 거 맞습니까? 시민단체 대표 파리다가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농심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학부모 300여 명이 전 과정 공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 장으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세요. 파리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원료가 농장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군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500여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도 검사관으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면 금지 조치를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검사관님,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어제 농심이 보여준 생산 과정 영상을 봤는데 스티커 부착이 우리가 공항에서 본 것과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공항 원료통에 덧붙인 스티커와 농심 정품 공정이 다르다는 지적이었어요. 그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확신에 차 있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오전 11시 이슬람 단체 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연합회 사무실로 가서 직접 들었어요. 할랄 인증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의혹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연합회 부회장이 말했어요. 1년치 급여 선지급의 전 공정 공개까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제품 번호, 미표기 성분 검출, 조작된 스티커. 이 세 가지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어요.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긴급 국정감사를 소집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거였습니다.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국회 본관 대회의실에 의원 20명, 시민대표 30명, 기자 1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검사관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한랄의 날 만찬 시료에서 돼지고기 단백질 의심 성분 0.08ppm이 검출됐고 22분 뒤 공항에서 적발된 원료통과 같은 제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스티커 조작 흔적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 공개한 정품 생산 과정과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당 의원이 제안했어요. 제3의 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시 검사, 다시 검사.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봐도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투명한 재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후 4시 블라인드 재검사 합의가 이뤄졌어요. 3일 후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전 과정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단계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검사였어요. 제가 국회를 나서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72시간 전면 금지를 요청한 제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라인드 재검사 합의 다음 날 하킴 박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누루 검사관님,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출신으로 이슬람학과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33세 전문가였어요. 오전 10시 제가 하킴의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 3대의 복잡한 데이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보안 로그, 운송장, 제품 번호를 교차 대조해 봤는데 하킴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하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제품 번호가 찍힌 시간이 두 군데가 다릅니다. 정품은 오전 6시 23분, 공항 적발품은 오전 6시 31분. 18분 차이예요. 제가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18분이면 같은 배치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킴이 빨간 펜으로 표시했어요. 제품 번호는 1분마다 바뀌는 거예요. 18분 차이는 완전히 다른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본 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같은 번호를 붙인 것 같아요. 하킴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운송장 추적 결과 공항 원료통은 정식 납품 경로가 아닙니다. 오후 2시 딸리아에게서 비밀 연락이 왔어요. 26세 물류센터 알바생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관님, 제가 본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 카페에서 딸리아를 만났어요. 지난주 야간 근무 때 이상한 걸 봤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야간 물류센터에서 정체불명의 남성 3명이 원료통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딸리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언제였죠?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한랄의 날 3일 전 새벽 2시쯤이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제게 입 다물라고 돈을 줬거든요. 딸리아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500만 루피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받고 못 본 척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밀 창고 좌표도 알아요. 딸리아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티커와 뭔가를 숨겨둔 곳이에요. 탄중 프리옥 창고 단지 17번지. 오후 4시 하킴과 제가 탄중 프리옥 창고 단지로 향했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17번지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막이 흘렀어요.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창고 안에는 가짜 할랄 스티커 수천 장과 빈 원료통 50여 개가 쌓여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네요. 하킴이 카메라로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석에 있던 서류철이었어요. 50만 달러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종교 선동을 통한 농심 퇴출 작전이라는 계획서도 있었어요. 서명란에는 경쟁사 간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의 라면은 정말 깨끗했어요. 문제는 붙여놓은 가짜 라벨이었던 거죠. 하킴이 서류를 들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진짜 농심 제품은 아무 문제 없었고 누군가 일부러 오염된 원료통에 같은 제품 번호를 붙여서 연결고리를 만든 거예요.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속은 거였네요. 72시간 전면 금지, 3,000명 직원들의 생계, 계약 농가들의 피해, 모든 게 꾸며낸 거짓 증거였어요. 오후 6시 제가 긴급히 본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즉시 조사팀을 파견해주세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농심은 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었지만 제 성급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고 급습 다음날 오전 농심 본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제가 진실규명팀으로 현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리무 조 법인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어요. 농심은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더 크게 지키겠습니다. 리무 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옆나라 벨라시아에서 10억 달러, 하나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뒤쪽에 서서 듣고 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벨라시아의 동남아시아 최대 할랄 식품 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거대한 투자였어요. 45일 안에 벨라시아 할랄 인증을 완료하고 6개월 안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리무조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어요. 벨라시아 경제부 장관과 화상으로 연결된 서명식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0명 전원에게 1년치 급여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리무조가 답했어요. 원하는 분들께는 벨라시아 신규 공장 취업을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성급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요. 인도네시아가 10억 달러와 10만 개의 일자리를 놓치게 된 거였어요. 떠나지만 약속은 더 크게 지키겠습니다. 리무조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벨라시아에서는 더욱 완벽한 할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오후 2시 벨라시아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서 농심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동남아 할랄 시장 독점 전망에 투자자들이 몰렸던 거예요. 하루 만에 주가가 23% 상승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 반응을 확인했는데 참담했어요. 할랄 검사의 역설. 우리가 내친 10억 달러 성급한 종교 감정이 부른 경제적 손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 농가 피해도 심각했어요. 3,000가구가 판로를 잃어 이번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고추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농민 대표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대형마트 850곳의 라면 코너도 횡한 상태였습니다. 농심이 시장 점유율 60%였는데 대체 제품이 부족해요. 가격도 30% 올랐어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요. 학교 급식 1,200곳은 대체 메뉴 비용으로 예산 초과에 시달렸습니다. 한 끼당 2,000루피아씩 더 들어가요. 이걸 누가 부담하죠? 영양사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어요. 오후 5시 제가 농심 본사 앞에 갔을 때 허탈한 광경을 봤어요. 10년간 다닌 회사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 직원들이 개인 짐을 정리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생산직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검사관님이시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20년간 만든 라면에 문제가 있었을 리 없는데. 그분의 원망 어린 눈빛에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6시 벨라시아 현지 뉴스에서 농심 동남아 허브 구축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손실이 벨라시아의 기회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벨라시아 청년들은 10만 개의 일자리 소식에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할랄 강국이 된다. 농심 덕분에 경제가 도약할 것. 소셜미디어에는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밤 10시 제가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국 내가 한 일이 뭐지?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다가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힌 셈이었어요. 진실을 밝혔지만 이미 늦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조작된 증거에 속아 성급하게 판단한 제 책임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았다니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까?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농심 철수 발표 다음날 오전 자카르타 대학생 아흐마드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검사관님, 저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22세 경영학과 학생인 그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100명이 모였어요.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원래 농심 벨라시아 본사 인턴십을 지원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그들은 해외 취업을 꿈꾸던 인도네시아 청년들이었어요. 오전 10시 제가 독립광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청년 100명이 한 줄로 서서 커다란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과하겠습니다. 100시간 동안요. 아흐마드가 앞에 서서 선언했어요. 우리가 성급하게 종교 감정에 휩쓸려 한 기업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책임지겠습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100통의 공개 사과와 100시간의 봉사활동. 아흐마드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씩 연속 8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실수를 이렇게 책임지려 하다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검사관님. 여학생 파티마가 답했어요. 우리도 SNS에서 해시태그 할랄 모독 해시태그를 퍼뜨렸어요. 확인도 안 하고 분노부터 했잖아요. 우리 잘못이 맞아요. 첫 번째 사과가 시작됐어요. 아흐마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심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성급함이 여러분의 일터를 빼앗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100시간 사과 릴레이 제목으로요. 시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에 1만 명, 정오에 5만 명. 두 번째 사과는 여학생 시티가 했어요. 계양농가 어르신들께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기른 농산물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봉사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청년 10명은 계양농가를 도우러 가고 나머지 10명은 독립광장에서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모토였어요. 오후 2시 온라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변했어요. 해시태그 청년 100 인사과 해시태그가 국내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어른들보다 낫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해외 반응도 놀라웠어요. 벨라시아 현지 언론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품격 있는 사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 나라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벨라시아 기업인들의 댓글도 나왔어요. 오후 4시 장학금 모금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책임지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지. 시민들이 독립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2시간 만에 50억 루피아가 모였어요. 10번째 사과를 할 때 아흐마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리무 조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투명하게 대응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 500명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6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농심 벨라시아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청년 100명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책임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손으로 사과합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50번째 사과가 끝날 때쯤 제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른인 제가 더 부끄럽네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밤 9시 첫날 12시간이 끝났어요. 청년들이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흐마드가 힘없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를 이렇게 책임지는구나. 100시간 사과 릴레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7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100시간 사과 릴레이 7일째, 정부에서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하산 위라나타 차관이 정부 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농심 무고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브리핑룸 한쪽에서 지켜봤어요. 조작된 증거와 외부 세력의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농심은 완전히 무고하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종교 선동가와 경쟁사 간부 7명이 구속됐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50만 달러 수수와 스티커 조작, 허위 정보 유포 혐의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창고의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누르 아이샤 검사관의 진실 규명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차관이 제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진실을 밝힌 건 맞지만 처음 판단이 틀렸던 책임도 컸거든요. 오후 2시 농심 복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리무 조법인장이 화상회의로 참여했어요. 벨라시아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인도네시아도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벨라시아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에서 동시 생산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과 동남아 수출 거점, 벨라시아는 중동과 유럽 진출 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청년들에 대한 특별 대우였어요. 100시간 사과 릴레이를 완주한 청년 100명 전원을 양국 연수 프로그램에 초대하겠습니다. 6개월 인도네시아, 6개월 벨라시아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농가 3,000가구 복원도 즉시 진행됐어요. 썩어가던 농산물은 전량 구매하고 앞으로 3년간 계약을 보장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안도의 한숨이 전국에서 들려왔어요. 오후 4시 제가 독립광장으로 갔을 때 마지막 100번째 사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흐마드가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100번째이자 마지막 사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흐마드가 힘을 내어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진실을 찾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 2,000명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100시간 완주, 100시간 완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도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저녁 6시 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사관으로서 성급한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 섣부른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리무 조법인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누르 검사관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일로 우리 시스템이 더 투명해졌고 두 나라 협력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 8시 복원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 850곳에 농심 라면이 다시 진열되기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 1200곳도 정상 메뉴로 복귀했습니다. 청년 100명은 연수 출국 준비에 들어갔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파티마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나왔는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요. 계양 농가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창고에 쌓인 고추가 전량 팔렸어요. 농민 대표가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3년은 걱정 없겠어요. 자정 무렵 제가 집 창가에서 자카르타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10일 전만 해도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화해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미움은 번개처럼 빨리 오지만 진짜 믿음은 천천히 걸어와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일기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성급한 판단이 큰 상처를 냈지만 진실을 향한 노력과 청년들의 용기, 그리고 기업의 포용이 더 큰 화합을 만들어냈습니다. 2억 3천만 무슬림의 신뢰도 다시 회복됐어요. 할랄 인증 시스템은 더욱 투명해졌고 양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탄생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지혜가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창밖으로 새벽 첫 아잔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실은 때로 복잡하고 우리의 첫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급한 판단으로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받았지만 묵묵히 진실을 지켜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진실 추적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또한 주변에 진실의 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더 많은 진실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미움은 번개처럼 빠르지만 진실은 천천히 걸어와도 결국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감동 동반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